네,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또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이죠. 오늘의 전략 인사이트,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황 박사님 모셨는데요. 네네,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네요. 아, 그 뜨거운 감자죠, 그죠? 예. 그리고 꽤 오랜 이번에 그 공매도를 전면 제한했던 시간 1년 반이라면서요? 네, 17개월 동안 공매도가 꽤 오랜 기간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네. 뭐 어떻게 이 제도 변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지금 도입되었다라는 네.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그렇죠.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증권사 이제 공매도 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회사인 거잖아요. 증권사와 그다음에 공매도를 집행하는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 대차 잔고 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차 잔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후적인 시스템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NSDS라고 해서 중앙점검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고 이것을 내차 잔고랑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T+3일에 매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각심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공매도를 몇 번 제한했던 상황들은 워낙 불확실한 대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를 시장 요인 때문에 좀 제한했다가 풀었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했던 게 있고 촘촘하게 사실은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게 사실 갈 수 있는 토대를 이제 마련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를 못하게 하면서 가장 수급적 요인이나 혹은 영향을 끼쳤던 게 외국인일 텐데요. 네, 외국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월간적으로 쭉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가 그러면 시황도 그렇겠지만 공매도하고도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와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가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거거든요.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공매도를 하려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렸느냐, 왜 이런 의사 결정을 내렸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간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출 기업,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근데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출 규모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장 기업의 실적에 있어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격에 반영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는 것이 현재의 타이밍에서는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공매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되는 것을 훨씬 더 선호를 하죠.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롱숏 전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팔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양쪽을 다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숏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매수만 할 수 있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롱숏 전략이 가능해지면 양쪽을 다 보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이제 매도가
공매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를 높게 주기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영향이 1도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죠? 네, 뭔가 좀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까 시장 자체를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제한이 풀리면서 또 여건이 좋아지면 외국인들 들어올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 공매도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이제 몇 가지 걸림돌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외환시장 거래 시간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늘렸잖아요. 네네. 이런 공매도와 관련돼서 다시 MSCI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혹은 계속 걸림돌이 된다든지 관련해서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일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재개가 거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SCI가 우리나라를 선진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내걸고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외환거래의 자유와 역외 외환거래를 이제 선결 요건으로 잡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도 선결 요건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거든요. 한국과 같이 상당한 사이즈의 주식 시장을 갖춘 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이제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공매도 재개도 이러한 차원에서 일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환 거래와 관련된 거를 가장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 지수 사용에 대한 문제들, 리포트들이 이제 외국어로 번역돼서 자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게 많았고요. 공매도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영원히 공매도 못해 이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시스템을 정비해서 푼 거니까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달 3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 영향을 받고요. 이번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로 또 황세훈 위원님께 여쭤볼 텐데 시장의 변화, 시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죠? 공매도 그렇습니다. 나오면서 꽤 흔들 것 아닌가, 시장의 영향이 특별히 많이 오른 섹터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시장 전체 차원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5일에 공매도가 금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지되었던 날 주가, 물론 이제 금요일 밤에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그 다음 월요일 오전장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났었거든요. 하루 주가가 오르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거래일부터 주가가 다시 다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정보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됐을 때 하루 반짝 주가가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완전히 이러한 것들을 정상화시켜버리는, 원상복귀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들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었을 때 하루 정도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3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간 누적돼 왔던 공매도 거래 수요가 이날 많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3월 31일 날은 조금 커질 가능성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공매도 재개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뉴트럴하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 시장과 학계의 의견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긴장하실 필요까지는,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공매도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시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합리적인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이 아니냐. 이거는 조금 버블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공매도가 찾아다니는 종목은 결국 이런 종목들인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른 그렇죠. 종목들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아지는, 이런 우려들이 많아지는 종목에 공매도가 보통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재개되기 이전에 너무 많이 올랐던 내지는 시장에서 과열 우려가 있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라는 세력이 주가가 오른 종목을 대표적으로 위에 속도치는 게 아니라 올랐는데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냐라는 설명력이 부족하면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랐는데 오를 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매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보게 될 예, 가능성이 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할 것이냐, 항상 과열 논란이 따르는 종목들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네. 투자 의사 결정에 참조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패턴들이나 이렇게 공매도를 했을 때 시장별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누면 심정적으로는 왠지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컸을 걸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심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2,000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가능한지 공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기관들이 하는 거는 대형주일 거잖아요. 대형주 중심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코스피에 실제 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공매도의 과거 통계들을 살펴보면 공매도가 코스닥에서 더 활발할 것이냐, 네. 코스피에서 더 활발할 것이냐를 네.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코스피 시장에서 훨씬 더 활발했던 그런 통계들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이게 버블도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변동성도 있고 하니까 코스닥 종목에서 공매도가 오히려 더 활발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심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심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네. 쉬우시겠지만 네. 사실 코스닥 종목들 중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는 이제 빌려서 팔아야 되니까. 빌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 종목들 중에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주식 빌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들어온 주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대형주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들이 그래서 훨씬 더 많고요.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공매도 활동이 훨씬 더 활발했던 그런 통계가 반복적으로 관찰이 네. 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해와 진실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산 주식을 왜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고 있나. 근데 매수는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거지만 매도는 계속해서 못 가고 결국은 공매도한 건 또 사야 되잖아요. 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상환 기간이 최대 365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무한정 이렇게 계속해서 네. 롤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일 단위로 최대 365일까지만 주식을 빌릴 네. 수 있고요. 365일 넘어서면 무조건 상환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여기에도 당연히 리스크가 네. 있는 투자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에도 뭐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이든 공매도 쳐가지고 365일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관들도 그죠. 보통 그렇게 길게 갔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트레이딩을 할 거라고요.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머리 아픈 넘어가야 될 공매도 재개이거든요. 3월 말에. 쭉 얘기하신 걸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또 대비해야 될 인사이트 전략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3월 31일은 가격 변동성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질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공매도 거래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표출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월 31일 이전에 만약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는 가격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고요.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가격이 유의적으로 떨어질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는지를 살펴보셔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을 내리실 때 실적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 판단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공매도와 관련돼서 사실은 심정적으로 피해를 느낀 것 같은 생각이 적지 않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증권 당국이나 불식시켜 주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제기와 관련된 시장의 영향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